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 잘하셨습니까? 자, 오늘 삼성전자가 불을 뿜으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갔습니다. 자, 삼성전자 크게 오르면서 지수도 반등이 또 꽤 나왔던 그런 하루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 저항선 알고 계십니까? 자, 저는 저번 주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저항선을 딱 알려드렸었죠. 자, 그 삼성전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67,6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자, 저점이 67,500원이에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제가 뭐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윗저항선까지 슈팅이 나온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저번 주에 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그 그래프예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쪽 라인 첫 번째 88,800원서부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자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88,800원 저항선을 찍고 여기에서부터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죠. 윗저항선까지 딱 찍고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85,150원일 때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 저번 주 신대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알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은 이 시점에 우리 또 다우지수도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저항선을 찍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25만 3천원서부터는 여기에서 반등이 났을 때 우리는 또 뭘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던 외인화 기관들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과거서부터. 하지만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밴드 공급방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밴드 공급방에 5,000명 이상의 분들은 이거를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떨어질 때 이제 음봉이 나오니까 도망가야겠다 라가 아니라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 반등이 다시 나오겠군 이러면서 대응을 하셨죠. 자, 그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예요. 자, 밴드 공급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지선으로 바뀐다. 그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4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41만원까지 가면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SK하이닉스는 현재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윗저항선 한번 찍을 걸로 보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저항선 41만원 찍었을 때는 좀 보유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저항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듯이 돌파가 나오면 지상권 올라가는 게 이거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린 지수 관련주들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걸 미리 예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에 정확히 알려드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야 다시 한번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은 헤드앤숄더 지금 머리 구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뭐예요? M자형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삼성전자 저항선 찍었죠. SK 하이닉스 위에 있는 저항선 41만 찍으러 간다면 매도 관점으로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도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형 차트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방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상승형 차트는 또 따로 있어요. 자, 이 W자 여러분들 흔히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쌍바닥 구간에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뭐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할 걸 예상을 해서 밑에 있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삼각수렴 구간, 삼각 돌파 매매가 나을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장면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30분 봉상 이 저항선을 넘고 나서 지지 삼아서 윗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형 차트와 하방 차트를 우리는 미리 알고 밑에 있는 추세선을 설정을 해놓는다면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할지, 어떤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우린 조심을 해야 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긋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지선들이 깨지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저항선 찍었죠. SK하이닉스 저항선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저항선들을 찍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깬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그래프였는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서는 저항선을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지선이 깨진다 해서 물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를 잡으셨다면 자르고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다시 잡는 그런 방법이 좋아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물을 타면서 대응한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마감한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보면서 이 30분봉 저항선을 종가상으로도 올라타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풋옵션을 해지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2만 5천 원까지 0.25, 2만 5천 원까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지수가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보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풋옵션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수 다우지수 지수 고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삼성전자 저항선 찍은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손실이 나겠죠. 지금 현재 기준 고점 고점 기준이에요. 그럼 살짝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풋옵션에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큰 금액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 억대 이상으로 대응하신 분들 100만 원 이하 금액 우리 한번 투자할 수 있겠죠. 50만 원 정도. 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외인하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잡을 때 무조건 풋옵션으로 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지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의 하락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놓으면서 지수 관련들 많이 잡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해지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도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M자형의 헤드앤숄더, 특히나 이 M자 우측 상단을 찍고 나선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도 이런 M자형 차트는 다우지수 제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수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밑에 있는 지선까지 하면 다시 다운 되잖아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라인들에서는 조정을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이런 종목들 좀 비중을 줄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이나 아니면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코스피는 밑으로 쭉 조정이 나면서 2284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관련주들 다 조정이 나오겠죠.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왜 지지선이에요? 외인하고 기관들은 이런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몽창 잡아야 되니까 자, 현금 보유하신 분들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게 지지선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죠. 저는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갭을 메꾸러 크게 올라갈 그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매수를 잡으시고 315 콜옵션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이 양봉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느 라인들이 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특히나 M자형 차트는 중간에 저항선을 찍고 내려갈 때 중간에 있는 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은 지선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다우지수를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 설정을 하신다면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이 저항선 위에서는 지선 삼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하나 보이죠? 자, 수치 46,600포인트가 오늘자 다우지수의 저항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 맞고 떨어지는 음봉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달리해야 돼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레벨업 차트,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저항선을 찍고 SK하이닉스가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좀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지수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수 관련주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포인트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그 다음날 우리 장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일봉을 보면서 뚫고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대응 전술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5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이런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마다 나스닥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서 자, 지수 관련주들, 나스닥 지수 관련주 시총 큰 종목들을 매도를 했죠. 자, 그렇게 하면 나스닥 선물이 조정이 나오면서 하방 포지션에 또 수익이 나고 종목 풋옵션을 대응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수익을 내요. 그러면 이 저항선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자 기준 23,045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서 레벨업 차트로 바뀌는지 우리는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찍고 난다면 그 다음날이 되겠죠. 그 다음날 일봉이 어디에서 생기고 다시 지선 삼고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우리는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장에 이제 대입을 하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죠. 제가 신대가 나와서 밑에 있는 지선, 밑에 있는 이 지선이 316.8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뚫고 올라가서 이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찍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는 이 녹색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리면서 이 라인들 찍었을 때는 50%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이 이게 돌파가 났을 때는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40%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316.8불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현재 40% 이상 수익 중인데 이거 윗저항선이 어디냐? 505.2불이 오늘자 저항입니다. 오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고점이 505.2불이니까 이 점도 참고로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이 한번 동반 상승이 나오겠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저항선들을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지선도 있습니다. 이 지선 라인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 지선 라인들을 지지하고 반등이 났다가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 저항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라인까지 내려갈 것이다. 자, 밑에 있는 지선에 다시 반등이 나온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 185불이 저항선이었는데 딱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요 저항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맞고 떨어지는지 그리고 위로 돌파가 나오는지. 그런데
과거의 이 지지선들을 알려드리면서 이거는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188.8불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 188불을 찍으러 올라갈 때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만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들을 지 삼았을 때는 다시 눌림목 삼아서 밑에 매수를 잡는 거는 찬성이지만 현재 위에 올라갈 때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은 너무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저항선 돌파를 하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죠. 현재 이 그림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2차 전지주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났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종목이 뭐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다시 찍으면 올라가면 뭐예요? W자 반등이 나오는 이 종목. 벌써 제가 밴드 공부방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5천여 분과 같이 한번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조정 시에 같이 한번 잡으셔서 수익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차트를 보시면서 뭔가 좀 특이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 선이 많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주파이더맨이다. 미리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드려서 주스타라 다운스타라고 또 많이 그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이평선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엔비디아, 저항선, 나스닥, 다우지수, 테슬라 최저점 라인, 그 구간 최저점 라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점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테슬라도 이평선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이평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점이죠. 매수를 어디에서 잡느냐가 여러분들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때 어떤 라인에서 잡았느냐가 40% 수익이냐 50% 수익이냐가 바뀌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펴보세요. 500개도 좋고요. 1000개도 좋습니다. 근데 그 라인들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어보시면 이런 추세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추세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측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연장을 하실 수가 있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찍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봐야죠. 매수를 하려고 추세선을 긋는 거니까요. 이런 지지선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우리는 매수점을 긋고, 자, 그리고 또 단기 저항선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점을 또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과거에 보니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저항선이더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윗저항선까지 찍을 수 있겠죠. 근데 매수를 여기서 못 봤는데 내 관심 종목을 보니까 그 저항선을 찍으러 다시 내려오고 있더라. 자, 이 파란색 추세선은 돌파가 났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조정 시에 이 라인을 찍었을 때 매수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래프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나서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모습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라인들을 위로 올라갈 때 크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종목 HD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추세 저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설정을 해놨더니 진짜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네. 그리고 연두색 저항선들을 찍었더니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설정을 했을 때 적어도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안 보겠죠. 그렇죠. 그럼 매수 어디서 봐야 돼요? 과거 저점 라인과 이어져 왔던 그 라인들을 찍는 이 시점들에서 매수를 잡아야 돼요. 실제로 이날 제가 19,0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삼각수렴 구간 점점 좁아지는 수렴 구간 하단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에서 다시 반등이 났죠. 자, 밴드 공급방에 다시 참여하신 분들 말씀드렸습니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밑에 있는 눌림목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두 번째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밴드 공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라인에서 다시 또 매수를 잡으신 거죠.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35,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윗저항선을 가면서 고점 기준 165.79% 그리고 목표가 기준 84.21%의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어요. 자, 위에 올라갈 때 이런 라인들에서 우리 단타를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내가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흔들림 없이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을 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 드린 곳과 나중에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매수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봉들을 쫙 줄여서 보면 어때요?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 딱 또 매수를 드렸죠. 자,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돌파가 나왔다가 조정이 나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지선 삼아서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수렴 구간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되고 돌파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매수 잡고 위에 있는 목표선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 삼각 돌파 매매 꼭 여러분들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밴드 공부방에 공지사항을 보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벌써 올려놨어요. 자, 매수점 잡는 법, 그리고 목표점 잡는 법. 자, 요거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과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이 있어요.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면서 눌림목 지지선에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4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다시 눌림목 지지선까지 온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났을 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저항선도 많이 높죠. 자, 이 종목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에 자리 올 때 매수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각 돌파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아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많아요. 자, 그 중에서 몇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테크윙 기억하실 겁니다. 자,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여러분들에게 테크윙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런 라인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다. 이제 여기 눌림목지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테크윙 오늘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고점 기준 6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매수점 대비 118.47%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100% 이상 수익이 매수를 잡고 나서 쭈르르 올라간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겠죠. 테크잉을 118% 이상 지금 수익 중이다. 자, 목표점에 가면 얼마까지 수익이 날까요? 자, 목표점 저항선도 제가 매수를 잡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지금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은 과거에 제가 107%의 수익을 창출해 드렸어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저항선이 여기였어요. 여기 매도를 한 그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다시 조정 시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W자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지선까지 오면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 라인에서 매수가 잡히고 33.98%로 오늘자 기준 수익 중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점들도 알려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아주 강조를 시켜드리는 W자 역헤드인 숄더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직 팔라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술 신대가 방송 보시고 잡고 계신 분들 꼭 잡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윗저항선 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더 뚱뚱해질 겁니다. 제가 뚱뚱해지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 종목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PNT도 한번 볼게요. PNT 같은 경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면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25.98% 상승이 났어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왔고 그 눌림목 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16만 7천 원에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서 40.1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한 13종목 정도를 매수를 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죠. 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 이런 종목들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눌림목 지수는 왜 매수를 봐야 하는지가 그 이유입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64.68% 상승이 나오고 자, 돌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지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W자, 이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라인에서 31.54%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 연두색 추세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한다면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이 에코프로 머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매수 관점을 한번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는 저하고 똑같이 긋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W자 반등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25만 원이죠. 여기죠. 이 25만 원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36.80% 상승이 났어요. 현재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주말에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너튜브에서 또 여러분들 방송을 또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 돌파가 못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 내려와서 다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늘자 공략주예요. 자, 공략 가격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청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스코 퓨처엠, 이 삼각수렴 구간 밑에 있는 지선은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삼각수렴 구간 하단 라인, 이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58.2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려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매수를 드렸을 때부터 여기를 저항선을 알려드렸는데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죠. 이거 찍으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16만 5천 원에
절반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58.2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안겨드렸습니다. 현재는 밑에 있는 단기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올라가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고요. 다시 조정이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 구간이니까 이 점도 똑같이 저하고 설정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수점 여러분들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런 라인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포트코 퓨처엔 가지고 계신 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였죠? 삼각 돌파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선 삼아서 35.28%의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 넘게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온 그 그림인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추세선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림이니까 39,900원에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알려드렸죠. 자, 이 라인들 파란색 추세선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걸 지금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65,000원 쪽에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물려 계신 분들 많죠. 이 저항선들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매수를 잡고 나서 38.8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에코프로 BM도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하던 저항선이 바로 이 저항선이었어요. 근데 뚫고 올라가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91,000원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56.0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최고점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제가 여러분들 그 너튜브에도 알려드렸어요.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월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눌림목 자리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월봉 저항선 자리를 다시 한번 찍어라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이 윗저항선은 17만 원입니다. 근데 그 17만 원 찍으면 돌파가 나올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51,900원에 드렸어요. 51,900원 어디죠? 여기죠. 51,9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77.26%까지 또 반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주식타형의 주식사상 끝나고 12시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또 제가 너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때 제가 밑에 있는 지선 여기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벌써 30%가 또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추세선 눌림목 자리가 어딘지도 다 알고 대응을 하는 이데올리온 주택형 파트너입니다. LNF 밑에 있는 지선을 반등하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벌써 알려드렸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다시 돌려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반등이 나올 때 윗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을 찍으면서 30.84%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50%만 매도를 드렸고 그 다음날 이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거기서 또 수익 창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30% 이상 또 수익을 또 드렸던 그 그림이고 코란 테크놀로지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또 매수를 드렸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 원 갔죠? 3만 원 가면서 50.06%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뭐를 강조를 했냐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못 뚫고 올라가게. 하지만 여기가 뚫리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목표가 15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만 원을 딱 찍으면서 61.8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근데 60% 이상 수익이면 위에는 저항선에 딱 매도해요. 한 50%만 매도를 하죠. 그쵸? 이날 고점이 얼마다? 상한가에도 올라간 페트론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삼각수렴 구간 아래 하단 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면서 39,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죠. 자, 반등이 나면서 64.05%까지 또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죠.
이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면서 윗저항선 목표치 10,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10,000원을 찍으면서 57.73%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드리고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의 나머지 50% 물량 전량 청산을 드렸습니다. 자, 토니모리 한 번 더 매수 드렸죠. 8,2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67.32%의 상승이 나온 모습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 아래 하단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아, 이데일리온 주택 파트너 밑에 있는 매수점과 목표치가 너무너무 좋다. 그게 딱 보이실 거예요. 우리 기술도 밑에 있는 지선 왔을 때 매수를 잡으시고 목표치 3,300원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00원 가면서 107.54%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드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봐서 지금 올라가면서 34% 넘게 또 반등 중이죠. 지금 그 107% 플러스 34% 해보세요. 야, 이 한 종목에만 벌써 140%가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셔야겠습니까? 이데일리온 주택용 파트너죠. 캐리도 여러분들 매수점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지지선들의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200원에 매수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200원짜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연결했더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는데 이거 깨고 내렸어요. 이것도 알려드렸죠. 개인 투자 물량도 손절 물량을 받고 나서 올리려고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다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또 찍으러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3,200원 매수를 드렸는데 3,190원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명확한 이데일리온 주택형 파트너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항선, 삼성전자 저항선 알려드렸죠. 그 저항선을 찍고 꼬리를 쭉 달고 내려오는 모습도 오늘 장에 보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셔야겠습니까? 자,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면 이런 것도 다 혜택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저항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오는데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 한번 찍었어요. 원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느냐 다시 한번 눌림목 잡아서 내려와서 W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거 밴드 공부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게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추세 지지저항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선물 옵션도 매수 자리 너무너무 잘 들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푸드 옵션도 여러분들 수익을 하루 만에 300%의 수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선물 매수 자리도 여러분들 드렸어요. 자, 선물 30분봉을 보셨을 때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목표치까지 딱 드렸는데 그 목표치를 가면서 이런 선물 매수 쪽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선물 매수 자리에서 콜옵션 자리도 같이 드렸습니다. 427.5콜을 6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밑에 저점 64,00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 4.0이었죠. 40만원. 40만원을 가면서 525%의 수익을 하루 만에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4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427.5풋을 매수를 드렸어요. 자, 풋옵션 매수를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당일날 940%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0 풋옵션도 여러분들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 이거 야간 시장에서 3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10분봉 2100%가 넘게 날아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렸다 그랬죠. 자, 제가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315콜 옵션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10분봉 그림 한번 볼까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3,800% 상승이 나오면서 10분봉 고점 기준 4,300% 43배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제가 드릴 때는 특히나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릴 때 이런 라인에서는 매도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제 말대로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를 주스트라다무스라고 여러분들 별명을 지어줬어요.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하니까 M자형 헤드앤숄더 그대로 맞췄죠. 자, 이렇게 선물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도 이런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이 시작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게 될 경우, 갭으로 내려와서 지선을 찍게 될 경우 콜옵션을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콜옵션 430콜을 4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당일날 목표점 4.0, 40만원 가면서 1233%의 수익을 하루 만에 당일날 수익을 또 드린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물 옵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선물 그래프를 올려드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왜 잡아야 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내일장에 바로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찍을 수도 있겠죠. 그 지점, 자,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고요. 자, 이 종목 꼭 매수를 잡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준비한 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린 이제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 왜냐? 위에 있는 저항선에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올라왔죠. 다시 한번 여기서 M자형 차트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어요. 다시 한번 밑으로 찍는다면 이거 그림 뭐예요? 전체적인 그림 W자. W자 그릴 때 뭐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리죠. 그 구간의 STX 그린로스는 여기다. 현재 구간이 여기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단기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수익을 창출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STX 그린로지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는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봐야겠죠. 자, 그럼 단기 저항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이 라인들, 화살표 있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다면 이날처럼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린 밑에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목표 저항선을 우리는 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항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1차 저항선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 저 저항선은 작년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이 우하향 저항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밑에서 매수를 보게 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저 두 저항선을 목표점으로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자, 겹쳐지겠죠. 자, 그 겹쳐지는 저항선이 13,200원. 자, 매수가 7,200원 드리겠습니다. 순저가 6,550원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단기 쌍바닥 구간이 내려올 때 그 쌍바닥 지지선 라인이 7,200원이에요.
그래서 7,200원에 매수를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관련주들 기타 등등 제가 여러분들 강의해 드릴 때도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치 13,200원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오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라인들은 과거를 보면 저항선 삼고 지지선 삼았던 라인들을 지속해서 또 저항선을 남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났어요. 현재 구간은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 지지선을 찍는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으로 우리는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저항선이 어디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 파란색 추세선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 매수점이 왔을 때는 매수를 잡아야겠죠. 이유는 W자 반등,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쌍바닥 구간, 이런 큰 쌍바닥 구간이 있고요. 이런 단기 쌍바닥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안 잡는다면 다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밖에 여러분들 하실 게 없어요.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매수가 포스코홀딩스 27만 원 드릴게요. 이 27만 원과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26만 8천 원, 9천 원 되는데 요 라인에서는 한번 모아 가셔도 돼요. 모아 가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 42만 5천 원 목표가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무조건 걸어야죠. 24만 5,500원 딱 걸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W자 반등이 나올 때 기존의 31만 원 이 라인 한 번에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왜 단기 조정은 살짝 나와요? 개인 투자자들 손절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서 위에 올라가는 W자 반등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많이 부터 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는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갔어요. 자,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와서 W자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 다음에 여기선 또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강조해 드린 거 역헤드앤 숄더 그리면 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헤드앤 숄더 그리고 나서 역헤드앤 숄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가 오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매수점 올 때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블라인드 종목은 여러분들이 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잡고 과거에도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렸고 눌림목 자리에 한 번 더 찍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를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도 알려드렸는데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게 과거의 고점 라인이에요. 이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과거를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세력들 웨이나우 기관들은 꼭 저 라인들을 목표점을 좀 두면서 한 번씩 반등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밑에 있는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보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윗저항선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비중을 살짝 줄이시더라도 여기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시면서 윗저항선까지 갔을 때 큰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수익을 못 견뎌요. 손실은 견디면서 수익을 못 견디는데 저는 반대로 매수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손절 딱 거시고 수익을 견디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뭐 테크를 비롯해서 우리 기술 너무너무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또 수익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담아가시면서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고 다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